자, 시작해 볼까요? 날씨도 춥고 한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면 많이 안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일단 감사드리고요. 민사법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올해 입학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작년에도 보면 이맘때 오신 분들은 보면 이제 뭐 3학년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휴학해가지고 뭐 휴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또 조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당장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못 보는 뭐 이런 뭐 그 정도 이제 상황들이실 텐데요. 그 외에 뭐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당장 이제 3학년 수료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변호사 시험 대비로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인데, 그러니까 선택형은 이제 민사법 총 70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회 변시 때부터 쭉 지켜와 보면, 옛날에 초창기에는 뭐 사후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요즘 거의 없으니까, 그냥 1학년 때 비전공자로 입학을 해가지고 쭉 3년을 지나가지고 보면, 선택형에서 사실 70개 중에 50개 이상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교 강의에 나가서 보고 있지만, 보면 뭐 이제 1학년, 2학년 때 뭐 실무수도 해야 되고, 사실 뭐 당장 4월 달 되면 중간고사 보고 뭐 이러다 보면 학교 생활에 치여가지고 뭐 공부를 이렇게 전업 수험생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상담을 하면은 첫 마디가 이제 3학년들 같은 분들 그걸 보면 이제 첫 마디가 제가 이제 1,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1, 2학년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뭐 학교 생활하고 뭐 학점 따고, 그다음 방학 때는 뭐 실무수습 나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 하고, 그냥 보통 보면 이제 3학년 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뭐 운 좋으면 붙는 거고 안 되면 또 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50개 민사 기준하면 50개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민사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형사공법은 이제 40개씩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형사공법은 그나마 좀 단기간에 올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뭐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더라도, 제가 뭐 형사공법은 문제를 그렇게 분석하진 않지만, 똑같은 판례가 나오더라도 형사공법은 그 법리를 물어보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사법에서는 사실관계 주어지고 이게 무슨 죄냐, 그 다음에 공법에서 뭐 헌재 결정례 같은 경우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결론만 알면 맞출 수 있게 내는데, 민사는 결론만 알아서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컴퓨터 주고 판례 검색해서 풀어봐라 라고 해도 틀리는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안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보통 목표를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 한 120개 정도면, 그러니까 객관식을 120개 다 합쳐서요, 120개 넘고 떨어진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누구는 뭐 120개 맞고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무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120개가 넘었다 그러면, 이 정도 맞을 실력이면은 사례 기록을 망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뭐 지금도 공부하신 분 중에 작년에 이제 잘 봤는데, 민사 기록형 보다가 뭐 하여간 뭐 귀신이 씌었는지 해가지고 뒤에 청구원을 다 못 써가지고 떨어지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120개를 넘기고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20개에서 이제 한 100개 때 110개. 그래서 이제 110개 넘으면 거의 99% 붙어요. 뭐 120개도 아니고 한 110개 넘으면은 뭐 거의 이제 90% 붙고, 그 다음에 이제 100개, 애매한 점수대가 이제 100개 대 중반, 한 105에서 이제 요 사이인 거죠. 뭐 100개에서 105 이렇게. 그러니까 90개 때면은 합격하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객관식 봤는데 90개 때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뭐 다른 시험을 시험에서 붙은 적이 있다. 변리사라든가 법무사 시험 본 적이 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뭐 이제 좀 특화돼 있다 이런 분 아니고서는 100개 대 미만은 붙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요 점수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100개 때서 또 이때도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보통 보면 선택형에서 이제 70개 중에 50개, 그 다음에 형사공법도 뭐 맥시멈으로 보면 한 35개까지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쉬운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목표를, 객관식 같은 경우 민사는 한 45개, 그 다음에 형사공법은 한 30개,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05개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에서 맞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에 한두 개 더 맞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최소한 요 정도는 잡아야 된단 말이죠, 요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딱 105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멈 이 정도는 잡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기록을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물론 목표를 이렇게 세운다고 우리가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요 정도 목표선에서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민사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제 뭐 1000점 넘는 고득점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 한 40개 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40개 대 후반이고 운 좋아가지고 찍은 게 몇 개 더 맞으면 50개 좀 넘어가고 이러는데 평균 보면 그러니까 저 뭐 학원에 수업 듣고 뭐 저랑 친해지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점수 같은 거 이제 서로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나면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보면 40개 대 후반 정도로 가고, 그러니까 형사공법을 오히려 뭐 30개 대 후반, 뭐 37개, 뭐 36개 이렇게 좀 대박을 맞아가지고 점수가 확 올라가지. 민사법은 그 얘기한 대로 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점수들 중에서 보면 뭐 50개 초반이지만 60개씩 맞고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사는 또 뭐 상법에서 뭐 저 지엽적인 뭐 판례들 아니 조문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저도 뭐 생전 보지도 못한 판례 이런 게 막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 민사는 최소한 45에서 한 50개 정도로 목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70개 중에 20개를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경에 이제 너무 저기 그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사례 기록은 표준 점수고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선택경 바로 매겨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경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맘때죠. 시험 이제 한 달 정도 나오면 다 버리고 이제 선택형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생전 보지도 않고 새 책을 막 사가지고 선택형 대비로 막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민사법 같은 경우는 선택 사례 기록이 한 세트로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선택형은 잘 보는데 뭐 사례 기록은 못 보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선택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다가 컴퓨터 주고 검색해서 풀어봐라라고 해도 틀리는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50개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시험 형태지만 단순히 막 무지성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50개를 넘긴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제가 뒤에도 뭐 써놨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비슷한 사실관계인데 A 판례에서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민사법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도움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 강의 같은 거 제가 해보면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엑스플레인, 이게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 안다는 전제의 출제자들이 그 변형을 하든가 뭐 그래서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50개를 넘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50점 정도면 충분해. 그 1000점 넘는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형사공법은 어느 정도 암기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공법은 결론 알면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지 왜 위헌이 되는지 그런 스토리를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만 암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때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죠. 단기간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공법 같은 거 좀 약했는데 막판에 막 몰아쳐가지고 막 30개 때 후반씩 맞아가지고 평상시 뭐 10월 모의고사 한 90몇 개밖에 안 되는데 변시 가가지고 뭐 110개 맞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매년 보면. 그래서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기출을 보라는 거죠. 변시 기출. 변시 기출. 그럼 지금 12년도 있고 올해 이제 1월달 시험 보면 좀 13년치 기출 있잖아요. 13년치 기출. 그래서 변시 기출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대신에 변시 기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거는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사기를 같이 보니까 선택형에 나왔던 판례가 다음에 뭐 기록형에 나오고 반대로 기록형에 나왔던 게 선택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선택형 기출 문제 그러니까 13년도 기출이니까 총 70문제 하면은 뭐 한 문제당 뭐 한 4-5가지 지문이 나오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대로 변시해.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만 보면 요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 다시 이제 출제가 되는 건 한 20-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봐야죠.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까지 출제가 됐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출제됐으니까 최소한 이거는 보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매년 보면 그 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뭐 그랬지만 수험생 때는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야 뭐 이것만 하니까 막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이제 수험생들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이제 4월 말에 발표가 나서 한 4월 올해는 뭐 4월 20일쯤 되겠는데 한 4월 20일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종합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매년 강조하는 게 이제 보통 8월 모의고사 끝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진모가 모든 학원에 다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변시 기출 선택형이라도 정리하면은 그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불안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담하거나 그럴 때 보면 변시 기출만 정리를 하면 8월 진모 들어가기 전까지 변시 기출만, 그러니까 변시 모의고사 말고요. 변시 실제 기출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불안하니까 변시 기출 뭐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되느냐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도 이거마저도 정리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와가지고 이제 뭐 메일 보내시거나 매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객관식을 정리를 못했다. 그래서 사례 기록은 그나마 쓰다가 뭐 하겠는데 그 객관식 지금 정리하려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주변에서 말 들어보니까 최근 3개년 3개년 법전형 문제는 봐야 된다던데 3개년 다 못 보니까 1개년만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제가 그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출제자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변시 기출도 그렇게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변시 기출 3개년만 보면 안 되냐, 5개년만 보면 안 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양을 다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단계별로 가서요. 그러니까 변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봐도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정해놓고 볼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게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결국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럼 일단 단계별로 요걸 다 해놓고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시 모의고사나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볼 건지를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보통 4월 달 말에 이제 그 시험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올해도 올해죠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맘때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12월쯤에 학교를 이제 졸업시험 사정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졸시가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충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두 달 또 방황하다가 그때 이제 4월 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제 4월 말에 종합반 시작하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작년도 보면 이제 올해 4월이죠. 아직 1년 안 지났으니까. 그럼 이제 올해 종합반도 보면은 졸시가 안 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4월 말에 시작하면 이제 육모가 있잖아요. 6월 중순쯤에 육모를 보죠. 학교별로 이제 이 조시 사정이 기준이 다르던데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보니까 뭐 한 번이라도 통과하면은 이제 그 졸업 시험을 통과시켜 주는 뭐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4월 말에 하면 6모까지 민사밖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6월 모의고사에 깔끔하게 이제 그 졸시 통과하고 그때부터 이제 변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내내 3번 시험 봐가 졸시가 안 된 분이 그나마 이제 뭐 12월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했으면 한 6개월 공부하니까 그런데 한두 달 방황하다가 그 졸시 떨어져가지고 방황하고 또 학교랑 막 이게 뭐예요. 그 학교한테 이제 뭐 졸시 뭐 또 재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하던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뭐 방황하다가 4월 달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졸시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올릴 수 있냐고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매년 그런 분들이 생겨요. 그래갖고 종합반 등록했다가 한 2주 공부하다가 육모는 나는 육모 깔끔하게 통과하고 그다음부터 변시 올인하고 싶은데 학원은 민사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를 하면서 당장 육모 시험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사공법 이런 거 얇은 무슨 암기장, 핵지총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요.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악순환이고 매년 보면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보면 졸시 변시 한 번에 붙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졸시 빨리 통과하고 변시에 올인하면 좋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까지 뭐 통과를 한다는 전제에 쭉 가라.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뭐 졸시 안 되신 분도 한 거의 뭐 대충 뭐 러프하게 계산 한 1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뭐 왜 그만뒀는지 뭐 개인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 중은 대부분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졸시 통과하고 그다음 이제 변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변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변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두 가지, 선택형이 두 가지 형태잖아요. 첫 번째는 뭐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컨대 뭐 다음 중 동시항벽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1, 2, 3, 4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OX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틀린 지문만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 선택형 중에서 문제가 막 긴 것들 있잖아요. 사례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례형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막판에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읽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좀 줄이면서 반복적으로 지워나가서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모의고사 8모 끝나고 진모가 시작되면,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책으로 내니까 그걸 이제 보시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1회 변시 때부터 저도 수험생처럼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변시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이제 변시에 출제 안 됐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상 지문, 그다음에 어차피 시험 범위가 6월 판례까지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법전형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택형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틀린 지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례 기록도 채점 기준표에 보면 그게 견해 대립이 아니라 잘못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모의사 같은 경우 그 뭐 기록형 같은 거 제가 뭐 책으로 냈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채점 기준표에. 그러니까 선택형은 오죽하겠어요. 사례 기록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끔 질문하셔서 오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시중에 또 뭐 그 기출집들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해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제가 안 내면서 또 그런 걸 비난하는 꼴이 돼서 좀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 해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막 한 시간씩 고민하다가 들고 오면은 이거 틀렸다고 이제 뭐 1분 만에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혼자 공부하실 분들이야 그건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학원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하여간 8모 전까지 선택형 기출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 8모에 이제 책으로 내고 여기다가 그 저기 보면 있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시험 범위가 6월 판례까지잖아요. 그 6월 판례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8월 모의고사 전까지 선택형 기출을 다 정리를 하고, 물론 완벽하게 정리는 못 하겠죠. 끝까지 뭐 더 봐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만 정리하면, 이러면은 선택형 뭐 50개가 아니라 60개 맞는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불안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저도 수험생에서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8모 전까지만 열심히 봐라. 그럼 4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얼마나 돼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상담할 때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3개년 뭐 주변에 나 합격한 친구는 3개년 법전형 문제는 봐야 된다던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본 상태에서 막 그것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은 둘 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8월 모의고사 되면 그런 분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못 봤다. 그게 8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10월 모의고사 12월, 지금 이제 시험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3개년만 보면 안 되냐 이런 뭐 부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메일 받았는데 뭐 변시 선택 뭐 사례 기록 어느 정도 쓰겠는데 선택형은 10월 모의고사도 뭐 90몇 개밖에 안 나왔고 지금 정리한 게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3개년만 보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매년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변시 기출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니실 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만 보면 충분하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못 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다 못 보고 다 못 봐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원 강의에서 1년 커리로 드리는 자료가, 즉 공부량이 시험에 합격하기 필요한 150%예요. 150%.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한 60, 70%만 소화를 해도 합격하는 데 충분하거든요. 이 100% 소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형은 일단 변시 기출을 완벽이라는 게 좀 어폐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그 후에 뭐 모의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뭐 다른 거 학원 강사들이 만든 문제를 보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특히 모의 시험은 문제 자체가 애매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도 있고 또 시중에 해설이 좀 애매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학원 다니실 분들은 나중에 8월 달에 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학원 안 다니시면 뭐 그 책을 사서라도 보시든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량이 적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열심히 보면 선택형 뭐 60개 맞는데도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뭐 나중 먼 얘기니까 뭐가 됐든 변시 기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1월달 시험 보는 분들이 아닐 테니까 일단 변시 기출 뭐 12년도까지 이미 나왔고 13년치는 13회는 이제 뭐 1월달에 시험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선택형은 그래서 목표는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10개 넘어가면 그러니까 110개를 넘어간 분 중에 떨어진 분은 없으니까 110개 넘어가면 그냥 안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뭐 시험 보고 나서 커트라인 뭐 이런 거 보는데 아니 제 생각에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봤는데 110개 넘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시간 안배를 못해서 통으로 뭐 통백지를 내지 않는 한 110개 넘어가면 100% 붙어요. 100%. 그래서 애매한 점수대가 105개에서 요때란 말이죠. 그때. 물론 뭐 100개에서 105개도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0개 미만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요 정도 선이 애매한 점수대기 하는데 보통 보면 105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점수가 몇 점이 커트라인이 될지 뭐 난이도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05개 기준으로 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매년 뭐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선택형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지금부터는 선택형 기출을 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문항별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사례형은요. 사례형은 아시다시피 뭐 1문, 2문, 3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문 150점, 100점, 10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문이 이제 상법이고 1, 2문이 뭐 민법 민수 혼합형인데 전체 보면 한 20문제, 그러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20문제 정도가 돼요. 평균 보면. 그러니까 12회 같은 경우는 21문제. 제가 뒤에다가 그 해설을 달아놨는데 그 해설지 제가 시험 보고 올린 거 뒤에 뭐 해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텐데. 자, 저기 뒤에 그 7페이지 뒤에 그 페이지가 1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7페이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2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매년 보면 뭐 한 17에서 한 뭐 20문제, 그러니까 평균 치면 한 20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20문제 중에서 자, 한 5문제는요. 5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점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험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매년 보면 20문제 기준으로 한다면 5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등기법 6조 같은 거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뭐 아예 그냥 판례 자체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페이지로 그 4페이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판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 없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제 정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5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뭐 일상가사 대리, 뭐 중간생략 등기 이런 건 누구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점수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신 분들도 사례 문제를 빵점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대여섯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5문제는 아무도 못 쓰는 거. 그다음 5문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는 누구나도 쓰고, 그러니까 3학년 그냥 학교 가방만 메고 다닌 사람도 쓸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즉 강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별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0문제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는 거죠. 10문제 가지고. 근데 최근에 뭐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 문제대로 분석해 보면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죠. 주로 뭐예요? 판례 위주로 내잖아요. 판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내고 왜냐하면 정답이 명확해야 되니까 사례는 이제 뭐 A설로 가면 A 견해가 나오고 B설로 가면 B 견해가 나오더라도 일단 결론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아니 저 시험 문제는 또 시중의 문제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문제가 또 뭐 저기 뭐야 뭐 공법 기록형에 뭐 얼마 전에 뭐 크게 사고도 터졌지만. 기존의 시중의 문제들이라든가 기출 문제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최신 판례를 낼 수밖에 없죠. 최신 판례 주로. 그러면 이 10문제 중에 제가 뒤에다 써놨지만 그래서 써놔서 보면 매년 제가 이제 그 강의반 첨삭반 같은 경우는 1순환하고 3순환, 4순환에 이제 문제를 하는데요. 2순환은 이제 최신 판례를 하니까. 그 3순환이 이제 진모 문제죠. 4순환 전범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각 순환별로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실전 답안 한 장짜리로 해서 뭐 정리까지 하는데 그 문제 중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총 21문제가 나왔는데 21문제 중에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출제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로 만든 게 6문제예요. 적중 그대로 한 게 6문제. 그래서 뭐 저기 그 일문 같은 경우 유필공은 당사자 이름까지 똑같이 맞췄어요. 병정모 이래가지고 그렇게 맞춘 게 6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는 출제될 거다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판례 강의 같은 거 할 때 요거 요렇게 사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또는 기록형이 이렇게 나오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거 말고 아예 문제로 해서 답안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써야 된다는 게 6문제예요. 6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6문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도 합격하는데 충분하다고요. 합격하는데. 근데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8, 90%를 하면은 합격을 하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20% 부족한 걸 메꾸는 건 상관없는데 대부분 뭐예요? 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한 3,000명, 3,500명인가 이 정도 시험 보잖아요. 그 중에서 한 1,700명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뽑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3,500명 중에 내가 뭐 30등을 하겠다, 수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만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뭐 강의도 나가고 하지만 보면 3,500명 중에서 1,700명 합격을 해서 커트라인 한 900점대 수렴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950점 정도 목표로 한다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1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오셔가지고 제가 1, 2학년 때는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1, 2학년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1, 2학년 때 안 하다가 보통 빨리 시작하면 이제 3학에 올라가는 지금이죠. 이제 2학년 말에 3학에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2학기 때는 이제 2학년 2학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겨울방학이니까 이때만 잘 보내면 1, 2학년 때 부족했더라도 마지막 겨울방학만 잘 보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하거든요. 매년 보면. 근데 이제 그때는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막 잔뜩 끌어안고 있다가 그걸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물량을 내가 뭐 12월까지 공부할 걸 다 정해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형 다 풀어보고 부족하면 가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뒤에 이제 제 자료에다가 제가 실어놨으니까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록형의 액수까지도 그대로 맞췄고 물론 그 사례형으로 됐는데 이제 기록형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6문제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특히 익명조합 같은 거 익명조합 지금 그 문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점짜리 나왔단 말이에요. 조문 하나 쓰는 건데. 그래서 81점 명의대여자 책임의 특별 조문이 있는데 이거 조문 하나 쓰는데 20점으로 내셨어요. 근데 그것도 익명조합도 제가 학원에서 그 마지막 4순환 때 익명조합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익명조합을 전부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81조도 당연히 했죠. 그게 이제 그 상법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문은 뭐 제 암기장 지금 이제 올해 내년 개정판 내면 9판인가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초판부터 집어놨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유필공이어서 중요한 거니까라고 하면서 그 초판부터 집어넣었던 게 이제서야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 올해 일문에 그 유필공 나왔잖아요. 당사자 표시 뭐 병정문가 뭐 그 표시까지 똑같이 내고. 그러니까 제가 매년 이제 얘기해서 학원 수업 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라. 이걸 정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0월 11월 되면 자기는 사례형 기출, 변시 기출도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걸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형의 지금까지 12년도, 그럼 이제 내년 시험 보면 13년도인데 13개년 동안 출제했던 문제가 다시 사례형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쓰면 2문제도 안 돼요. 2문제도.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면책적 채무 인수하고 뭐 그런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진모에 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면 기존의 사례형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진모에서 이거 다시 나올 때 됐으니까 정리하라고 해서 했었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암기장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뭐 거짓말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돌아가서 이제 뭐요 기출 문제로 가잖아요. 기출 문제. 그러니까 변목까지 하면 양이 많으니까 변시 기출해서 그것도 줄여가지고 뭐 5개년만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12월 달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공부를 일단 단계별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 다니실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도별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1순환, 2순환, 3순환 총 4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2순환은 최신 판례를 하니까 그래서 1순환 때 이제 그 강의반은 강의 나가고 첨삭반은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1순환은 이제 기본적인 시험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암기장에 있는 문제랑 그다음에 법전협 3개년, 이제 올해는 4개년이 될 텐데 그다음 3순환은 진모, 4순환 전범인데 그러니까 요때 출제했던 문제만 다 정리하면 100% 합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기한 대로 불안하니까 이걸 정리를 못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양을 잔뜩 늘어놓고는 심지어 이것도 마저도 정리를 못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1순환, 3순환, 4순환 중에 꼭 하나만 보면 뭘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얘기한 대로 요게 정리가 되니까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매년 마지막에 올해도 했는데 요 답안지만 모아서 최종 정리 한 4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전체 21문제 중에 6문제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해설에서 실어놨죠.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사례형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실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자료 위주로 정리하면 충분하고 안 다니실 분들은 뭐 자료라도 구해가지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사례형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사실 뭐 냉정하게 해서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그 변시 기출은 1, 2학년을 위한 거지 3학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용으로는 기출 문제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안 봐도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그냥 4월 말에 보통 종합반 시작을 하는데 4월 마지막 발표 나고 4월 한 20 며칠쯤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종합반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출 문제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시 선택형은 그나마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뭐 보든지 말든지인데 사례형은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례형에 13년 동안 나온 문제,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13년인데 13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다시 나올 문제는 총 20문제 중에 2문제도 안 된다고요. 매년 평균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 2문제마저도 제가 변형을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례형 기출 보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건 1, 2학년을 위한 거지 뭐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3학년을 위한 자료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11월, 12월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출이라도 보자라고 하는데 무지성으로 기출을 보면 뭐예요? 이게 응용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출들 중에서 이제 또 나올 만한 것들은 그건 제가 전문 강사니까 그건 제 나름대로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거 다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출제하고 그다음 뭐 4년 전인가도 또 예비적 공동소송이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그때도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서 뭐 사례형 같은 거 3학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실 분들 전제로 해서 안 다니는 분들이야 뭐 자기 알아서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다니실 분들은 기출 문제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형도 기출 문제 안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70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찍어도 한 20, 30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한 거니까. 채권자 대입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70개 중에 가서 시험 보라고 하면 지금 봐서 드리고 풀으라고 하면 20개는 맞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찍어도 20개는 맞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진모 문제만 열심히 학원에서 주는 문제만 봐도 매년 보면은 그것도 이제 본인이 뭐 좀 강심장이었지만 그렇겠지만 매년 보면 6, 80 3개년이 아니라 그 3번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보지도 않고 합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뭐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보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붙는 사람도 많거든요. 물론 그런 정도의 뭐
강심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례형은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돼서 이제 뭐 학원 다니실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린 거 위주로 하고 안 다니실 분들이라도 나중에 사순환 때 그 실전 답안 가지고 4회 정도 정리하는 건 그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문제 출제될 텐데 그 중에서 여기서 제가 냈던 문제 중에 최소한 매년 그랬거든요. 매년 평균 한 6, 7문제는 제가 그대로 맞췄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중요하니까 이거 나온다 그게 아니라 아예 문제로 해가지고 매년 맞춘 게 한 6, 7문제는 돼요. 매년.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매년 맞췄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기록형을 보면 자 기록형은 이제 문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왜 어렵게 내시는지는 저는 뭐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록형은 이제 175점 만점인데 전체 이제 로스쿨 수석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전체 수석이요. 수석이 한 130 정도 나와요. 표준 점수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적표를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175점 중에 표준 점수로 이제 물론 저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가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보니까 전체 전국 수석하는 분들이 한 1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록형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한 100점 정도 목표를 하면 된다. 100점. 근데 보면 한 1000점 넘으면 고득점이잖아요. 근데 1000점 넘으신 분들도 보면 민사 기록은 한 90점대 후반.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90점대 후반. 그러면 이제 80에서 90, 그러니까 미니멈 한 8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80 정도 목표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청구 취지가 뭐, 그러니까 피고들이 한 6, 7명 나오잖아요. 그럼 청구 취지가 한 6, 7개 이상이 나올 텐데, 그럼 청구 취지 금액들이 다 틀리더라도 기본적 기재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각을 언제 붙이고, 그다음 소촉법 언제 붙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맞춰줘도 최소한 80은 넘어요. 왜냐하면 그거마저도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사람들도 소송비용 가집행 순서를 소송비용 가집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당장 시험 보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틀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당사자가 나오면, 그래서 뭐예요? 뭐 이래서 주식회사가 피고다. 그럼 주식회사 이름 쓰고 주소를 먼저 쓰잖아요. 주소 쓰고 대표이사를 밑에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법인이지 대표이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마저도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맞춰도 80점은 넘어가요. 80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뭐 1000점 넘은 분인데 자기가 보니까 청구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금액 같은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기재 사항들을 맞추니까 80점대 후반인가 뭐 90점 후반인가 이 정도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금액 같은 거, 상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 상계 계산하는데 막 10분씩 걸리면 틀려야지. 그거 언제 10분씩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틀리더라도 그 구조 자체, 그래서 상계 적상일 찾고 그때까지 자동 수동 찾아서 상계하는 그런 기본적인 포맷들만 맞춰주면 90점 정도는 나와요. 90점. 그러니까 기록형은 뭐 100점 목표로 해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는 변시 기출도 있지만 이제 모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3개년치, 그러니까 뭐 변시까지 하면 4개년 기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4개년. 변시까지 하면 매년 4개년 기출이 있죠. 그리고 6, 80 모의고사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양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중복되는 문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법전 문제도 이제 뭐 출판사 통해 가지고 책으로 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기초 사례도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례형하고 기록형, 뭐 선택형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택형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선택형은 이제 변시 실제 기출, 실제 변시 기출만 보고 그다음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면 사실 뭐 선택형은 뭐 혼자 공부할 때는 추가로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보신다면은 진문 문제 정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기록형 전부 다 이제 뭐 제 수업 분단 전제 하에서는 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법전형 문제, 특히 뭐 사례형 같은 거는 법전형 문제를 뭐 지금 뭐 하니까 그런 거고, 기록형도 이제 사실 기록형을 보면 변시 기출의 기록형 난이도가 100이라고 하면 이제 변시 기출의 변시 기록형의 난이도가 100이면 변시 법전형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한 30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사례형 같은 경우 비슷한데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 기록형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그 3개년치 합쳐야 이제 하나 변시 정도 난이도가 될 정도로 좀 난이도 차이가 심하던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중요한 쟁점들은 뭐 저 최근 판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어차피 보시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법전형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선택형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법전형 문제 중에, 그래서 법전형 문제 중에 선택형은 볼 필요 없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은 뭐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건 좋죠. 그래서 뭐 몇 년치를 보는지 그거야 뭐 이제 역순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만큼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서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1순환 때는 이제 그것까지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막판 갈수록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기출로 가서 이제 뭐 기출 문제 최근, 그래서 사례형 뭐 선택형 기록형 최근 5개년 거만 뭐 메테드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그냥 그거잖아요. 자기도 이제 불안하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확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메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 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시고 하던데, 뭐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내후년 시험, 그러니까 25년 1월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졸시 문제 때문에 좀 아니면 또 휴학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든가 뭐 그런 식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이렇게 설명회 할 때 오셨던 분들 중에 뭐 졸시 때문에 안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다행히 이제 올해 졸시가 돼서 이제 뭐 내년 1월에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은 제가 대충 뭐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혹시 필요하시면 뭐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자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오늘 뭐 아니시더라도 오늘도 뭐 제가 남아서 있을 테니까 뭐 상담하실 분들은 필요하시면 하시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뭐 공부하시다가 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공부 내용 중에 뭐 민사법 관련해서 질문이 필요한 뭐 해결이 필요한 것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늦더라도 하여간 뭐 연락을 이제 뭐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뭐 시간상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한마디만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수험생 오래 했지만 좀 늦은 나이에 합격했지만 안 될 때는 이게 뭐 진짜 끝이 안 보이는 병인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3,500명 중에 1,700명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뭐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1,700명 안에 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게 이제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3학년 때 바로 붙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5년 꽉 채워서 붙는 분도 있고, 뭐 안타깝게 5년이 지나서 안 되는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다 사연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500명 중에 1,700명 정도 붙는 시험은 그 공부 방법이 왜 특별한 게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게 필요 없고 좀 약간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 가지고 감당이 되겠냐 하는데 이거마저도 못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할 때 보면 이렇게 틀을 잡아주면 그게 부족해 보이죠. 근데 대부분 이거마저도 못해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때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약간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렇게 전부 준비를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뭐 또 공개적인 자리니까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남아 있을 테니까요. 질문 간단히 하고 가세요.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